오늘은 세간을 어지럽게 만든 잘못 알고 있는 패션 상식들, 특히 페리니 시절에 흔히들 오해하는 상식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안 보면 절반까지는 아니고 인생 약 4분의 1 정도는 손해볼 수 있으니 집중해서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특히 페리니 때 많이들 오해하는 파트인데, 무채색이라고 마냥 만능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채색이 범용성이 뛰어난 건 맞는데, 같은 무채색이더라도 옷의 종류에 따라 범용성과 활용도가 다르기도 하고, 또 무채색이라고 많이들 찾는데 무채색 치고 코디 활용도가 썩 좋지 못한 인스타용 무채색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페리니계의 3대 신앙, 그중 바지 신앙을 담당하고 있는 검정 바지. 이 친구가 이 주제에 특히 부합하는 친구인데, 저도 돌아보면 정말 많이 입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페리니 시절에 사실상 통곡의 벽이죠. 컬러 매치. 보통 페리니 때는 단조로운 패션에서 벗어나겠다며 패기 있게 컬러풀한 상의를 입지만 바지에서 벽을 느끼고, 결국 평소와 다름없이 검정 바지에 다리를 집어넣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텐데요. 근데 옷을 입다 보면 점점 느끼시겠지만, 특히 검정색 바지의 경우 색이 단순히 검정색이라고 해서 모든 코디에 다 잘 어울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페리니 분들이 여기저기 입겠다며 많이들 구매하는 바지로 검정 슬랙스가 있죠. 근데 이 검정 슬랙스가 무드가 좀 많이 깔끔한 느낌이어서 웬만큼 믹스 매치를 할 줄 아는 게 아니라면, 캐주얼한 스타일이나 저같이 날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어울리는 곳이 생각보다 정말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정 슬랙스를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무척 오래전에 구매했는데, 그 긴 기간 동안 단 한 번 정도밖에 밖에 입고 나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나름 검정 바지를 옷장에 하나 쟁여놓으면 언젠간 입겠지 하며 당근마켓에 글을 썼다 지우길 수년째. 오늘은 영상 찍고 큰 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범용성이 가장 좋았던, 뇌 빼고 입기 좋았던 바지는 뭐가 있었냐 하고 물으신다면, 개인적으로 제 경험을 미루어 보았을 때, 물론 남친 룩 같은 느낌이나 미니멀 룩을 좋아하신다면 검정 슬랙스도 나쁘진 않지만, 좀 더 크게 봤을 때 활용도가 제일 좋았던 옷은 청바지류가 사실상 베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무채색인 흑청바지가 뇌 빼고 입기 무척 좋고, 혹은 의외로 베이지나 브라운 계열의 면바지도 코디 활용도가 무척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클래식한 룩에도 활용 가능하고 워크웨어에도 활용 가능하고, 물론 이건 선호하는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정답은 없지만, 굳이 찝어드리자면 본인이 깔끔하고 정갈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하신다면 검정 슬랙스로 가셔도 되나, 난 좀 더 날것의 느낌, 캐주얼한 쪽을 선호한다, 살짝 여기저기 다리 다 걸쳐보고 싶다 하신다면 흑청바지나 베이지, 브라운 계열의 면바지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페리니 3대 신앙 중 상의 신앙을 담당하고 있는 흰티. 이 흰티도 무채색, 특히 흰색이라면 마냥 여기저기 막 입으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흰티는 만능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흰티마다도 차이가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흰티도 흰티의 종류마다 활용하는 곳이 다른데요, 뭐 20수, 30수, 40수 이렇게 설명했다가 다 영상 끄고 주무실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흰티 중에 좀 유독 젖꼭지가 시커멓게 비치고 목이 휑한 반팔티가 있는가 하면, 원단이 비교적 탄탄하고 두꺼워 은폐력도 괜찮으면서 목까지 꽉 찬 반팔티가 있습니다. 이거 말로만 들었을 땐 원단이 탄탄해 젖꼭지도 잘 가려주는 후자가 압도적으로 좋은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시중에 단품으로 입으라고 나온 반팔티의 거의 대부분이 이 쫀쫀한 후자의 반팔티인 경우가 많고, 페리니 분들의 약 90% 이상이 이 쫀쫀한 반팔티만 잔뜩 집에 쟁여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젖꼭지가 비치는 반팔티도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반팔티입니다. 이런 반팔티는 보통 눈치 빠른 분들은 예상했다시피 단품으로 입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너용으로 입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아이템으로, 짱짱한 반팔티는 단품으로 입거나 캐주얼한 스타일의 이너로 입을 때 빛을 발한다면, 이 하늘하늘한 반팔티는 섹시하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반팔티라, 특히 요즘 핫한 트렌드로 떠오르는 깔끔하고 럭셔리한 스타일이나 혹은 펑크와 같은 섹시한 느낌의 스타일 등엔 같은 흰티라고 이런 짱짱한 흰티를 이너로 매치하는 것보단 이 목 넓고 하늘하늘한 흰티를 매치하는 게 전체적인 룩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주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자칫 이 추워 보일 수 있는 휑한 목에 활용점정으로 목걸이까지 걸어주게 되면, 짱짱한 넥라인의 티셔츠에 목걸이를 걸었을 때보다 눈에도 훨씬 잘 띄게 되어 포인트도 확실히 되어주고, 이래저래 춥지만 않다면 스타일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 하늘하늘한 반팔티를 몇 배는 더 많이 찾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비침이 있어서 아우터를 벗었을 때 허리를 상시 숙이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땀을 흘리면 대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명확한 단점들도 가지고 있는 친구라 짱짱한 반팔티와 하늘하늘한 반팔티 각각 여러 벌씩 편식하지 마시고 적재적소에 입을 수 있게 구비해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 목파인 흰티 추천은 기모았다가 제가 조만간 컨텐츠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사실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정말 간단한 건데 은근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들고 왔습니다. 이 청바지 무슨 청바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4번 구독입니다. 죄송합니다. 1번
흑청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 바지를 찐청바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를 찐청바지로 알고 계신 분들은 보통 이 바지를 흑청바지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바지는 블랙진입니다.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찐청바지는 그냥 진한색 청바지는 다 통틀어서 찐청바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찐청바지가 되기 위해선 어두운 색이 돼 최소한 푸른색이 조금은 섞여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흑청바지는 이제 청바지를 시꺼멓게 염색하고 그 후에 색을 빼는 워싱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흑청바지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냥 시꺼멓게 염색만 하고 그대로 말린 건 워싱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흑청바지가 아니라 블랙진인 거죠.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블랙진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흑청이긴 한데 왜 이렇게 이름을 복잡하게 분류했는지는 저 말고 국립국어원님한테 가서 여쭤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뭐 아니면 암묵적인 룰일 수도 있죠. 그리고 간혹 찐 청바지보다 더 진한 색 청바지를 생지바지로 알고 계신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찐 청바지는 그냥 색에 따른 분류를 한 거고, 생지바지는 염색 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퓨어 청바지를 생지바지라고 부르는 거라 분류 방법 자체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얘도 염색만 하고 워싱을 거치지 않은 거면 생지데님이 될 수 있는 거고, 얘도 생지데님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걸 다른 유튜브 댓글이나 사석에서 너 그건 색에 따른 분류기 때문에 생지데님이라 부르면 안 돼, 생지바지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라고 말하시면 몇 안 되는 그 친구분들도 이럴 수 있으니 그냥 속으로만 알고 계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연청, 중청, 찐청, 흑청, 블랙진 순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오해하는 패션 상식 세 번째, 두껍다고 해서 따뜻한 게 아니다. 이건 그래도 요즘 유튜브와 인터넷의 발달로 점점 똑똑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금 어려운 과학 상식 하나 첨가하자면 공기가 열 전도율이 무척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 안에 공기층이 여러 겹이면 안에 있는 온도는 보존해주고 밖에 있는 찬 기운은 못 들어오는 그야말로 인간 보온병이 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 옷 입을 때 두껍게 입었다고 해서 꼭 더 따뜻한 게 아닌 옷 안에 공기층을 더 많게 해야 더 따뜻한 거다. 실생활에서 예를 들자면 겉보기엔 패딩만한 국밥이 없고 겨울에 패딩이 싸우면 다 이길 것 같지만 실상은 티셔츠 한 벌에 패딩 입는 것보다 패딩보다 얇은 가죽 점퍼나 자켓을 입더라도 안에 니트 같은 이너에 셔츠에 내복까지 든든하게 잘 챙겨 입는 게 더 따뜻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패딩이 더 따뜻하던데 하시는 분들은 아마 둘 중 하나인데, 패딩이 어디 뭐 히말라야 패딩이거나 혹은 겹쳐 입는 걸 잘못 겹쳐 입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을 때 너무 딱 붙게 겹쳐 입어서 공기층이 형성될 공간조차 제공해주지 않고 입었거나, 혹은 옷들을 너무 널널하게 입어서 안에 있는 공기층이 밖으로 다 질질 새면 밖에 있는 찬바람이 그대로 안으로 들어올 테니 사실상 그렇게 겹쳐 입은 보람이 없겠죠. 관건은 정지된 공기층이 여러 겹 형성되어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목도리까지 둘러주면 패딩보다도 따뜻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인간 보온병 완성입니다. 보통 옷에 목숨 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겨울을 나곤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생각보다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까지 보고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면 채널 주인장이 조금은 기뻐할 수도 있다. 그럼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디다스.